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DBC TV입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요 며칠 일본과의 무역 문제 때문에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그랬었는데, 이틀 전인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2발을 발사를 했죠. 한국 국방부와 청와대에서는 불상체라고 그러네요. 불상체. 불상? 뭐가 불쌍하다라는 건가? 그런 의미 아니죠, 불상. 하도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가 뭔지 모르고 불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의 이름이 불상인 줄 알더라고요. 불상 미사일인 줄 알아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북한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외무성 국장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보고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도적. 바보는 클수록 더 큰 바보가 된다.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하여 악취가 안 날 것 같은가? 제가 이제 북한 말을 잘 모르니까 찾아보기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하여튼 방송이라 이것도 방송이니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여튼 똥을 꼿꼿하게 싸서 꽃보자기로 감쌌는데 악취가 안 나. 하여튼 뭘 쌌는데 하여튼 보자기에 싼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냐, 그런 뜻이지만, 참 별소리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돼가지고 이제 북한한테 별소리를 다 듣는 상황까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진짜 문재인 덕분에 외국에서는 왕따, 외국에서는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졸지에 아주 우스운 나라가 되고 찬밥 신세가 돼가고 있는 데다가 이제는 북한한테까지 말이죠. 별소리를 지금 다 듣습니다. 옛날에는 통제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간간히 북한 중앙방송 같은데 나온 것들을 이제 KBS 같은 데서 이제 방송을 해줄 때 괴뢰 도당 역적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아주 대놓고 바보, 개, 똥 웃기는 것,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진짜 북한의 김정은이가 봐도 수준 이하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사파 정권 친구들이 진짜 한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문재인이 다 자초한 거고,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문재인이가 무슨 그렇게 큰 약점을 잡혔길래 저렇게까지 저자세일까? 저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으로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계가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이가 하는 거는 진짜 무슨 코미디언 같기도 하고, 철상 맞은 시골 동네 이장, 죄송합니다. 또 이장이, 이렇게 되면 또 이장님을 비하하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가볍기가 한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이쪽에서는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발사체가 아직도 뭔지 파악 못하고 있는 이제 국방부 정경두한테도 이제 바보 같다라는 표현도 하고 말이죠.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제 청와대를 지칭해서 이제 개라고 하고, 남조선 국민들 눈에는 안보 챙기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 눈에는 겁먹은 개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국민들한테는 지금 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워낙 문재인 정권이 쇼에 능한 게 아니고,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이 어리석은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쨌든, 김정은에게 이런 역대급 개치욕을 당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이제까지, 평화쇼를 했냐? 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 수치를 당하고 그랬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원하는 목적이 무언가,
그리고 그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이나 그 사명감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미래에 어떠한 형태로 후손들에게 남겨질 미래상이냐,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하고 최소한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아까도 제가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문재인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예, 진짜로 생각도 없고 뭔지 모르게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오로지 머릿속에서는 한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뭐 월남 패망을 보면서, 미군 패전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라는 그거, 자기 스스로가 무슨 그거를 통해서 어떤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거기에 자꾸 대입을 해서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뭔지 모르지만 대단한 약점을 잡히고 있기 때문에 북한한테, 중국한테 이렇게 절절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반대로 미국과 일본에는 고개 빳빳하게 들고 할 테면 해보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다음 뉴스. 부산서 노재팬 현수막 무더기로 훼손됐다라는 뉴스입니다. 예, 경찰이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는데요. 불매운동 홍보하는 노재팬 현수막이 무더기로 훼손됐는데, 이제 경찰이 용의자 추적 중인데, 아니 불매운동 하면서 남의 차량 훼손을 하고 유니클로 제품을 훼손했던 한 사건은 수사도 안 하면서 노재팬 현수막이 훼손된 거는 바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아니,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경찰 좀 창피하지 않나요? 아무리 권력기관들은 위의 눈치를 보는 게 생리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도껏 해야죠. 진짜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상식 밖에 이렇게 편파적인 결정을 하는 게, 하긴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대한민국 경찰도 아니겠죠. 예,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지금 현재 무슨 메모를 남겼다고 그러는데, 난 반일 감동에 선동된 대깨문이 아니라 현수막이 굉장히 거슬려 집에서 펜과 가위를 가져와서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현수막 뒤에 노코리아라고 적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긴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현재 이제 오늘 문재인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숙한 시민들을 믿고 일본과 더 이상 감정적인 대립은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아니, 이게 진짜 그 얘기를 한 게 문재인 맞습니까? 며칠 전에 뭐라고 그랬죠? 일본한테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 앞으로 일본이 행동을 옮기게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건 외교적 용어로 하면 이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까지 언급하면서 마치 전쟁터를 나가는 장수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격화되는 것을 자신은 원하지 않는다?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가 며칠 전에 했었던 얘기는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이 아니고 제정신이라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불과 열흘도 안 됐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면서 뭐 막판까지 다 간, 배수의 진을 치면서 막판까지 다 간 발언을 했던 사람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뭐 성숙한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믿겠다? 자제해달라? 아니, 예, 방송이니까 제가 차마 거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거친 얘기는 못하지만 요즘 저도 방송 아니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고 그럴 때 욕을 많이 해요. 예, 그게 뭐 솔직한 심정이죠. 예, 다음 뉴스입니다. 예, 이게 뭐 저는 이게 사실 정치 얘기는 진짜 하기 싫은데, 제가 HTBC TV 방송을 하면서 생방송을 하고 그럴 때 정치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정치는 뭐 제가 정치를 잘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치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연장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정치에도 그대로 대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준이라고 전 자유한국당에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던 분이죠. 저 사람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사람이 굉장히 친박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상당히 그때 국회의원하고 그랬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랬었던 사람이고 냉정하고 또 논리 이론에도 밝고 그런 사람이고 젠틀하고 그래서 호의적으로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예, 전 양반이 이제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결단해야 총선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이제 드디어는 아니고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반문연대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반문연대고 또 그 반문연대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어제 이야기가 내년 총선서 중도 보수 세력이 집권 세력 견제 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져. 이대로 가면 황교안, 안철수, 유승민 총선 못 이겨. 작은 차이 극복하고 단일 대우 만들어야. 제1야당 이끄는 황교안 침대 축구 하듯 당 운영해선 안 돼. 변화 결단해야. 보수 분열은 내가 망해도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감정 문제. 그것을 책임 윤리로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실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어느 것이 우선순위냐. 방송을 하면서 제가 아마 제 방송을 이제 쭉 처음부터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방법론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을 하는데 A라는 수순이 있고 B라는 수순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선택하는 사람은 A라는 걸가 옳다고 생각하고 B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B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산을 오르는데 A 루트가 있고 B 루트가 있죠. 근데 A 루트를 가는 사람도 있고 B 루트를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다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기준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저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A라는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B라는 사람이 잘못됐다. B라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A가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석방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할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 동원될 수가 있다라는 가정을 하거나 전제를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선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형준 전 의원이 얘기하는 게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한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보수 세력이 집권 세력 견제 못하면 나라 어려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가 벌써 한 1년 정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의 공산화가 속도가 애초에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제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1년 정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요즘 들어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진짜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다행히 트럼프가 한국을 좋아해서 그렇든 좋아하지 않든 둘째 치고 트럼프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한반도를 문재인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금 유일하게 지탱해주고 막아주고 있는 사람은 밉든 곱든 지금 트럼프입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는 어떤 정치가도 문재인의 독선, 독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사법부, 검찰, 언론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항하는 세력은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금 국내에서는 대놓고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전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지금 황교안이를 너무 뭐 유약하다, 연약하다, 선비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강경론만이 지금 이 유일한 돌파구고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좀 강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설 수가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그나마 훗날을 도모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암중모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좋게 얘기하면 암중모색, 자중, 은신,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섰다가 여론재판, 인민재판에 당하게 되면 그나마 꿈을 펼칠 수도 없고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총선에서 이긴다 진다라는 건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력이 아니에요. 정치인은 무력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권투 선수는 권투를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고, 야구 선수는 공을 가지고, 공과 배트를 가지고 승부를 내는 겁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공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권투 가지고 하거나 축구 선수가 정치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인이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떨치고 일어나 가지고 영웅적인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하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지금 정치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억울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선거에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또한 일방적으로 져서도 안 된다라는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의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박형준 씨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는 극복하자. 여기서 박형준 씨가 얘기한 작은 차이라는 건 이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과의 감정의 골,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만, 그리고 단일 대우를 만들어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는 못하더라도 완벽한 패배는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박경준 씨 얘기도 정치인이고 그리고 지식인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속내는 저와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완전히 빨갱이 세상 공산주의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는 못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입법부가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길은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아주 절실한 심정에서 저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비는 내가 망해도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감정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꼴보기 싫고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대립을 했기 때문에 얄밉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친박과 비박의 대립입니다. 감정 대립. 거기에 이제 황교안 씨와 나경원 간에 알게 모르게 또 김무성이가 뒤에서 나경원이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아주 심증이 가는 일들. 그리고 황교안 씨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타격을 입게 되면 그 다음은 나경원이가 위원장을 맡아서 내년 총선을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나름대로 절박감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호불호가 있습니다만 나경원이는 아시다시피 내각제를 지지하는 쪽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가 좋냐 나쁘냐는 호불호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황교안 대표와는 그 정치 체제, 정치 권력 체계에 있어서는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선호를 하는 것 같고, 나경원은 김무성계를 이제 뒤에 업고 내각제
를 이제 선호하는 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자한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균열을 빨리 봉합을 해서 노선과 임무를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해야만 최소한의 방어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박형준 씨가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평소에 방송을 하면서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조국을 제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 조국. 예. 조국을 이제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에 기용을 하게 되는데,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실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관건 선거를 획책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물 건너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근혜 대통령 저기 못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절대로 석방 못 됩니다. 왜? 걔네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리고 입법까지 전부 장악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시키겠습니까? 석방을 시키게 때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나오더라도 전혀 정치적으로 힘을 쓸 수 없는 정치 토양이 만들어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됐다고 생각했을 시점에는 풀어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니라는 건 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쉽게는 아닐 겁니다. 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럼프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인권을 거론을 하면서 인권으로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이 그 압박에 의해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제가 그 며칠 전 방송에 얘기했듯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줘서 민심이 이반이 돼서 선거든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다른 형태로 문재인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인권 거론을 해서 도저히 문재인과 주사파 정권이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유도해내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희망사항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8.15 때 단일 집회가 가능하겠느냐, 보수 분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방송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뭐 세 사람 네 사람 전부 변희재, 박성현, 그리고 차명진, 이렇게 세 사람 전부 다 보수파들의 결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글쎄, 저는 그때 정치적으로, 보수파의 대결집인지 아니면 그 집회의 대결집을 얘기하는 거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변희재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뭐, 다른 좀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은 보수의 결집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8월 15일 날 오는 광복절이죠. 국본과 그다음에 서울역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 그다음에 그 일파만파가 세 군데 시민단체가 대한민국 시청 앞에서 연합 집회를 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는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이 관철이 될지 실행이 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남기는 합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북한, 중국, 이 네 나라,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지금 한국을 호시탐탐 엿보면서, 간보면서 찝적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 보수마저
분열된 상태로 있는다라는 것은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들에게 지금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입장은 바꿔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결집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 저항을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보고서가 지금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총선에 다수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그 좌파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해서 지금 목표는 3분의 2까지도 지금 민주당이나 그런 쪽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수순은 아무리 우리가 그때 가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 해도 그 얘기 할 만한 공론의 장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겠지요. 감사합니다.